자, 지기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이틀째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보관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설명할 네. 필요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보도가 하나 떴는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 지귀현 사진을 또 아침에 김기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주말 좀 까볼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전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지귀현 사진을 공개하는 대신에 법원 행정처 쪽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 이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의혹 제기가 육하원칙이 맞는가를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육하원칙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냐? 근데 당일은 또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왔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걸 직접 까면 사법부대 민주당이 직접 맞서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선거 직전에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고 지금 뭐 가뜩이나 법사위에서 이러 하는 것들이 어떤 프레임을 지금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그거를 법원행정처에 주고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봐라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메시지를 그 중앙지법에서 냈던 메시지를 어떻게 읽었었냐면은 기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추상적이니까 제보가 추상적이니까 밝힐 수가 없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밝힐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저는 행간을 읽은 게 지금 네가 결자해지해. 네 새끼가 해명해. 네가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네가 직접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법원이 대신 안 해줘.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사진을 넘긴다는 보도까지 나갔으니까 제가 지기현이라면 완전 똥줄 탈 것 같거든요. 지금 뭐가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거취 표명을 일찍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 거취 표명을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제가 부가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요런 정도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잘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행정처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침에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오늘 단독 보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국일보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써버려서 어쨌든 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사진을 넘기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잘한 결정이다. 두 번째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기현 판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네. 일단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왜 소명을 못하느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을 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뭔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는 것이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관성 또는 최소한 지기현 재판부가 뭔가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된 것이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캐비넷 중에 하나로 이번 이 사건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의혹은 단순 의혹이 아니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찰에서 상당 부분 조사를 해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우연의 일치로 민주당에 제보됐던 것과 맞춰보니까 지기현의 캐비넷과 뭔가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연관이 되었는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매우 합리적으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예. 지기현은 당장 이 문제가 술자리 접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데 예. 나갈 수 없는 상황은 그 외에 훨씬 더 큰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특검 수사가 필요하든 당사자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경찰에서 강제 수사를 하든 공수처가 하든 이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은데 취재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검찰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캐비넷 안 가지고 있다고 한동훈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사태 이후에 오히려 지기현이 억울해서 뭔가를 폭로 또는 공개 또는 자신은 나갈 수 없다는 상황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할 때도 예. 그 사전에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가 됐어요. 그 사전에 언론에 안 나왔잖아요. 예. 굉장히 팀워크가 잘 돼 있는 상태였고, 자, 의혹 제기를 했죠.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 공을 넘긴 겁니다. 공을 넘겼더니 법원 행정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뭐 증거가 추상적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알았어. 내가 사진 줄게. 그러면서 사진 공개를 또 안 합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또 이렇게 뭔지 끼치기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을 넘김으로 인해서 법원 행정처가 이제 애매모호한 태도를 못 취하잖아요. 네. 사진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 응.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주체가 지기현 개인에서 사법부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더 큰 리스크가 사법부로 넘어간 거고 사법부가 이 사항에 대해서 팩트다. 그래서 징계를 해도 문제.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 그때 민주당에서 사진을 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절묘한 수를 지금 던지고 있고 사실상 이번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김기표, 그다음에 김용민, 그다음에 노정면 네. 다 민주당에서 차세대 지도자급의 그런 유망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그 근거 없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면 다 이제 정치 생명이 나락이 갈 만한 분이 하시지 이렇게 네. 차세대 리더들에게 이런 폭로를 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더욱이 네. 지금 선거 여건상 민주당이 뭐 무리한 폭로나 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게다가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걸 봤어. 아이, 보고도 한다는 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 됐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헛발질 하면요 그 당이 정말 지지자한테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를 민주당이 확보를 했고 사법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아주 전략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좀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에 제가 좀 보태면 사법부로 공을 넘겨서 사법부가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의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예. 사법부의 단계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 캐비넷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재판 거래를 비롯한 뭔가를 조정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가 되었느냐. 민주당 제보는 접대였지만 예. 그 접대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존재했을 수 있고 그 기관이 파악하고 있던 것을 외부의 정치인이 활용해서 사법 거래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마당에 예. 사법부 전체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지금 외부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서 지기현 재판부를 흔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저는 수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이미 제가 취재의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기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다만 진술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여서 우리는 뭐 언론 차원에서 문제 제기까지는 일단 해놓고 사법부 외에도 관련된 것이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역전의 용사 저녁에 아주 추론을 엄밀하게 해가지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듯한 것도 추론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얘기를 스픽스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 이대로 지기현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일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기현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주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 전에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지기현 개인을 찍어내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법 카르텔에 연관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검사들이 접대받는 문제들 취재를 하다가 예. 하느라고 이제 강남 눈사람들 막 돌아다녀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데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판검사에 대한 접대 문화 이거는 술이 꼭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검사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변호사 중에 변호사시지만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동기 중에. 그러면 술 먹다가 불러서 술값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 너 나한테 신세 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그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검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드나들 수 없는 술집에 드나들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기현이 추상적이라고 얘기한 건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거기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다 먹는데? 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를
일소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전 대표님이 얘기한 건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군가의 캐비넷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쪽의 어떤 권력자에게 보고가 되고 그 권력자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했다. 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태균 사건 진행될 때 검찰 캐비넷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군. 착착착착 수사 보고서가 했는데 아무 수사도 하지 않는군. 뭐 이런 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가 됐던 수사기관이 이 자료 이런 말하자면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을 입수했다가 이렇게 꺼내들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